안녕하세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의미치료를 쉽게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니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 중에서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면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하거나 그리고 작은 질병에 걸려도 빨리 사망에 이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이를 닦지 않아도 잇몸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도 염증이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큰 병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서도 빨리 그 병을 치유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육체적인 모습들이 발현되는 걸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반드시 석방돼서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살펴야 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쓰다만 책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다거나 내 삶에 특히 미래에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까지도 이겨낸다는 걸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람은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요법으로 정립하게 된 경험이 완성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의미치료는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더 쉽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인 내게 와서 내 삶에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은 의미치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숨겨진 순수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들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하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빅터 플랭클의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는 빅터 플랭클의 철학을 배움으로써 삶에 대한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미치료는 우리 삶의 무대를 연극 무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 연극 무대에 올라와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길 기대하면서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영웅이 되길 기대하면서 수많은 청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공이다. 라고 의미치료에서는 말합니다. 청중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자일 수도 있고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발견해야 될 의미, 로고스다 라고 의미치료에서는 말하는데요.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은 나에게 청중의 눈으로, 팬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 나는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겠구나 라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초의미를 찾는다는 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실존해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을 대신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삶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로 삶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삶이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내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지요. 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시련이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바뀌고 의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나와 타인의 모두의 행복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릴케의 말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완수해야 할 시련이 얼마인고 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이 시련, 이것을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나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련을 완수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련을 완수하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의미치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